최신 경제 이슈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오진우 기자가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망에 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통위를 시작하네요. 예, 이번 금통위는 어떤 결정을 하고 시장이 관심 있게 보이는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네, 시청자분들도 이미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은행 금통위원회는 총재를 포함해서 7명의 금통위원이 1년에 8차례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네. 내일 열리는 회의는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첫 번째 회의고요. 네. 네. 현재 기준금리가 3.25%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인상 아니면 이제 동결인데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보세요? 네,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인상이 우세한 분위기입니다. 네.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전문가 조사에서도 16곳 중에 15곳 그러니까 94%가 25bp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상당히 압도적으로 일단 인상 의견이 많은 거네요. 이제. 예. 네,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다소 의외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외 현상이라면 어떤 걸까요? 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차트에서 직각으로 변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고 이렇게 출렁이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국고 3년물 금리가 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에 점차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제는 3.5%도 하회를 했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금통위를 앞두고 국고 3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기준값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국고 3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압도적인 전망과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정리해 보면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애널리스트들의 금리 전망도 사실은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럼? 예, 우선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강하게 막바지일 것이기 반영되는 때문에.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동안 이제 기준금리 3.5%가 예. 다수의 금통위원이 생각하는 적정 최종금리 수준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3년물 금리가 최종금리로 예상되는 3.5% 아래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네. 깜짝 금리 동결이 있거나 혹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연내에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가능성까지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었었는데요. 네. 채권 시장은 한국은행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지는 않다 예.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이창용 총재의 발언이 기준금리를 예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총재의 가장 최근 발언이 지난 3일 범금융 신년인사에서 한 신년사입니다. 네. 여기서 총재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물론 경기와 금융, 외환시장 상황 변화에도 유의할 것이라고 바로 덧붙이기는 했는데요. 예. 어쨌든 물가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물가가 중점이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물가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물가 예. 상황은 이 그림을 보시면 12월 CPI가 전년 대비 5.0% 올랐습니다. 네. 이게 기저효과 덕분에 이전보다는 많이 낮아진 건데요. 네. 그런데 한은은 올해 1, 2월에는 다시 높아질 거다. 네. 한은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창용 총재가 또 언급을 한 게 있는데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한 네.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게 작년 10월에 한 이야기입니다. 예. 10월 발언이기는 하지만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발언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예, 정리해서 보면
5% 이상의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금리는 인상이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채권 시장은 한국은행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신다면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네.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네. 향후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겠다 하는 내용을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요. 네. 그 점도표에서 올해 말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5.1%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CME 패드워치 즉 시장이 보는 연말의 기준금리 전망은 현재 보면 4.25%에서 4.5%, 네. 4.5에서 4.75%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30% 정도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점도표 수준을 CME 차트에 같이 표시를 한 걸 보면요. 네. 시장은 연중 전망보다 50에서 75bp 정도를 낮춰 잡고 있다는 걸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5.1%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시장은 너희는 그렇게 못할 거다. 아하. 아니면 5.1%까지 올렸다가도 바로 꼬리를 내리고 다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결론은 미국 채권 시장이 연준을 좀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더 앞서 있으려고 지금 이 채권 시장이 강세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중앙은행 계속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제 금리 내린다는 거는 안 믿거나 이 추세가 그렇게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중앙은행에 와서지 몰라 금융시장에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중앙은행을 정책을 우리가 반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사실 그건 틀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중앙은행이 맞다라는 게 중앙은행이 맞서지 말라는 말에 속 뜨실 텐데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겠다는 중앙은행의 입장이 맞을까요, 과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준금리 결정권은 시장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칼은 중앙은행이 쥐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시장이 믿지 않는 거는 이제 시장 입장에서 상당한 도박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격언대로 결국 중앙은행의 말을 믿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시장이 자꾸 중앙은행의 말을 듣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오히려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역설도 있다. 그렇죠. 또 이런 더 점도 시장이 신뢰를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데도 시장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면 네. 금리 인상의 효과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금리를 인상하는 목적이 물가 안정인데 시장 금리가 오히려 낮게 유지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풀려 있고 또 주가도 오르고 이러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시장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가? 그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채권 시장도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습니다. 뭐 경기나 환율, 부동산 문제 등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일단 환율을 보면은 지난해에 달러 원 환율이 1,444원까지 올랐었고 네. 이렇게 급등을 했었고 이게 이제 하는 이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자 달러 원 환율은 1,246원 뭐 이 정도면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요소가 좀 줄어들었어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문제도 올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은 아직 침체까지는 아닙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이제 1.7%인데요. 네. 예, 그래도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2020년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좀 더 과거로 가면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이 정도뿐입니다. 네. 경기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예,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또 중앙은행의 일이기도 하니까 네. 지금은 물가는 조금 꺾였으니 경기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런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 채권 시장의 강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요. 저희가 쓴 기사인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일단 그 저희가 작성했던 기사가 이제 둔촌 주공 때문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다 이런 기사가 나간 적이 있는데요. 네네. 둔촌 주공이 이제 미달이 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본계약을 앞두고 미달이 나면 예, 예.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굉장히 또 다시 불안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앞서서 이런저런 대책도 내놓은 거 있고 하니까요. 금리를 한원도 동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일각의 이제 전망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그렇군요. 둔촌주공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럼 네. 대출 규제와 금리에 묶인 둔촌주공 분양 요인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영향을 줄 정도인가요? 예, 뭐 둔촌주공 때문이다라고 하면 이제 너무 침토봉대 같은 측면도 있는데 네네. 지난해 말에 이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부동산 PF ABCP 요 시장입니다. 네네. 예. PF ABCP라는 게 이제 시공사나 건설사들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데 이제 단기다 보니까 만기가 금방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발행해서 차환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죠.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차환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급격하게 이제 뛰고 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예, 근데 둔촌주공 투자이 부진하면 이 PF 시장이 다시 흔들릴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둔촌주공 사업자가 조달한 PF ABCP가 약 7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금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오는 17일에 계약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받은 계약금으로 ABCP 7천억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계약이 잘 안 되면 이제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겠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또 하필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보다 한 주일 앞인 이제 13일에 열리다 보니까 시점상 이제 좀 뭔가 좀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전망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네. 둔촌주공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게 그럴 수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럴듯한 시나리오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듣다 보면 조금 설득력도 있습니다. 아기가 만든 느낌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바로 며칠 전에 한국은행 블로그에서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어떤 글인가요? 예, 이제 한국은행 부총재부가 부동산 PF가 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일부 부실화되는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주제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 안정 상황은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예, 부동산 문제가 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근거인데 한국은행에서는 이게 뭐 그 정도까지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일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이제 25bp 인상이 유력하다고 보이고요. 네. 예, 이제 사실 이제 금리 인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과연 이제 3.5%로 오르고 나면 이제 이게 정말 이제 금리 인상의 끝인지 네. 아니면 또 연내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신호를 이창용 총재가 이제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인지 네. 네네. 이 문제가 이제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는 내부 분위기를 조금 뭐 들어보면 네. 네. 이제 물가 경로하고 연준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건지 등이 아직은 이제 확신이 없는 상태거든요. 불투명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연내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이 총재가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는 이르다라는 발언을 계속 했었거든요. 네. 아마 이번 금통위에서도 이런 스탠스에서 벗어나기는 뭐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하는 내부에서는 좀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지금 과거에 지금 현재 이제 요번에 25bp 올리면은 금리 3.5% 되는 거잖아요.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근데 네. 과거에 이제 전망 점도표 보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았잖아요. 그죠? 작년 말만 해도.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시장에서 보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관련해서 최근 채권 시장의 금리 시장 특히 뭐 분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채권 시장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야 이제 채권값이 값이 비싸지고 오르니까. 예, 수익도 많아지고 이런 네. 측면이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주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주식은 이제 경기 전망을 좋게 보고 그래야 이제 주가에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낙관론이 있는 반면에 네. 채권 시장은 조금 비관적인 경기 전망을 선호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이창용 총재가 뭐 이런저런 자리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종종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해지면서 시장의 이제 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이 많이 낮춰졌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기 선행적이잖아요, 그죠? 미래 뭐, 그 지금 그렇습니다. 금리가 사실 안정이 되면서 상황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고 미리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주식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뭐 기업들의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예. 주가도 올라가고 다 이제 경기 낙관적인 전망 좀을 하는 게 조금 이제 바이어스 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예. 채권은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뭐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공식적인 기구에서 내놓는 전망보다 경기를 좀 더 안 좋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가 덜 올라가거나 금리가 그렇죠. 내리거나 이렇게 예. 하는. 예.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중앙은행하고 보조가 안 맞는 경우가 잘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하고 보조가 안 맞는 상황이 종종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근데 이제 둘 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경기가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채권 시장은 그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뷰가 이제 누가 맞을지는 뭐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하고 시장이 맞서는 정도가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뚜렷하게 맞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네. 예, 언젠가는 언제 이 두 지점이 해소가 되는 어느 쪽이 맞든지 이제 해소가 되는 지점이 그렇죠. 올 텐데 예. 그때가 되면 또 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첫 금통이 어떻게 결정이 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자세한 소식을 경제언박싱 오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